저번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관련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어떻게 수업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오늘부터는 좀 진도를 나가서 저희가 중간고사 범위가 아마 5장까지로 되어 있을 텐데 되도록이면은 5장까지 나갈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1장에서는 우리가 복소수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복소수가 뭔지. 그래서 복소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은 새로 배우는 내용은 좀 많이 없을겠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소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런 2차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2차 방정식에 실수해가 없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왜냐면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을 더했으니까 0을 만족하는 실수해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숫자를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새로운 숫자를 도입하는 일은 그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유리수는 없죠. 그렇죠? 이거를 증명하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만족하는 유리해가 존재한다고 해서 P분의 Q로 놓고 기하분수가 되는 정수 PQ, P는 0이 아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양변 제곱해서 해보면은 서로 소임의 모순이 돼서 이거를 만족하는 유리수가 존재하지 않아서 유리수보다 더 큰 수가 필요하다. 왜냐면 제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고대 그리스 이때부터 이런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연구를 했으니까, 특히 개수가 자연수나 정수인 이런 간단한 방정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간단한 방정식의 해를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자연수는 우리가 발견을 했다고 발명을 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우리가 손으로 셀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0도 비슷하고 정수도 비슷하게 손으로 세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리수, 분수부터는 우리가 좀 자연수들 가지고는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연수들 아니면 정수들의 비율로 나타내는 수니까 유리수까지는 어떻게든 옛날에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실수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마 해석학 시간에 실수를 어떻게 컨스트럭트 하는지, 우리가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거를 할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실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실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성질들이 있었죠. 완비성이라든지 순서를 잘 줄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복소수에서도 과연 그런 것들이 성립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소수는 뭔지 다 아니까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A 플러스 BI라고 쓰는 거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A, B는 실수이고, 이제 I라고 표시하는 거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한 거니까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표시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우리가 I라고 쓰고, 그리고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학을 한 3년째 공부하고 계시니까 몇 가지 기호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이런 자연수를 나타내는 집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수를 나타내는 집합, 정수 집합, 그다음에 유리수, 그다음에 실수,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많이 쓰게 될 복소수는 C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각각의 알파벳이 어떤 영어나 독일어를 뜻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C는 컴플렉스 넘버, 복소수의 앞에 자를 따서 C를 따서, R은 리얼 넘버의 R을 따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는 이제 앞으로 A 플러스 BI라고 나타낼 텐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얘는 어떤 실수 두 개 순서쌍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따가든 아니면 다음 주에든 복소수를 좌표 평면에 표시할 수도 있겠죠. 실수 두 개로 표현이 되니까 우리가 실수 하나짜리는 이런 수직선상의 실수 하나를 표현할 수가 있고, 만약 실수 두 개가 있으면은 이런 XY 평면이라고 하는 2차원에 대응시킬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세 개의 순서상으로 구성된 뭐 어떤 숫자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3차원 공간 안에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를 이런 2차원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소수가 실수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뭐 미리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뭐 수업을 나중에 듣다가 알게 됐는데 제곱해서 뭐 2가 되는 숫자라고 얘기하면은 두 가지가 있죠. 루트 2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죠. 얘네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는 확실히 다른 숫자긴 하죠. 얘네 두 개가 같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뭐 어떤 뭐 기준이라든지 성질이 있어서 얘네 둘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는 다르긴 하죠.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저 다르죠. 아니면은 뭐 루트 2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니까 둘 중에 큰 거 작은 거로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i랑 마이너스 i도 있죠. 그래서 i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i도 여전히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처럼 얘네 둘도 다르긴 하겠죠, 그렇죠? 뭔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소관계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이것도 나중에 잠시 후에 나오긴 하지만 복소수에는 순서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i가 마이너스 i보다 왠지 느낌상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진짜로 크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i랑 마이너스 i를 어떻게 정말로 구별을 할 거냐, 얘네가 다른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이거는 여러분들 대수학 같은 거를 조금 더 배우면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은 그냥 어차피 지금 상태로는 구분이 안 되니까, 왜냐면 순서를 줄 수 있으면은 둘 중에 뭐 큰 거를 그냥 i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은 두 개가 구별이 안 되고 똑같은 애니까 그냥 얘를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잠깐 딴 얘기를 해봤고 그냥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실수의 순서상으로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책에서는 뭐 이것도 각자 선호가 다르긴 하지만 a 플러스 ib로 쓸 거냐 a 플러스 bi로 쓸 거냐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이따 밑에 있는 것처럼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뭐 ib로 쓰든 bi로 쓰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숫자를 하나 새로운 숫자를 도입을 했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뭐 항등원, 영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새로운 연산을 정의하면은 새로운 숫자를 먼저 가지고 오면 이 숫자들끼리 뭘 할 수 있느냐, 뭐 숫자를 가지고 온 데는 뭐 어떻게 그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들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복소수 사이에 연산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산을 뭘 할 거냐, 뭐 숫자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실수 사이에서도 더하기랑 곱하기가 있는데 복소수도 더하기랑 곱하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덧셈이랑 곱셈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는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더하고 곱하고 이거를 하기 전에 뭐 그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두 개가 같다는 게 뭐냐. A 뭐 여기서도 뭐 이렇게 순서상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뭐 순서상으로 쓰기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쓰는 게 더 직관적으로 잘 와닿긴 하죠. 이게 두 개의 복소수가 같다는 건 뭐냐? 당연히 실수부끼리 실수부란 얘기 아직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같으면은 우리가 두 개의 복소수가 같다고 하죠. 뭐 복소수의 상등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복소수가 같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더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곱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뭐 책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안 봐도 더하고 곱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죠? 그냥 이거 두 개의 숫자 잘 곱해서 실수부끼리 모으고 허수부끼리 모으면은 곱셈도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숫자 하나 새로운 숫자 얘기를 했고 어떤 복소수라는 새로운 숫자 체계를 가지고 왔고 여기에 대해서 뭐 더하기나 뭐 곱하기는 점 찍는 걸로 많이 표현을 하죠. 연산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연산에 대해서도 뭐 어떤 좋은 성질들이 성립하냐, 뭐 좋은 성질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교환 법칙이 성립하느냐, 결합 법칙이 성립하느냐, 분배 법칙이 성립하느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넣어보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확인을 했었던 내용이니까 뭐 대학에 왔다고 해서 뭐 아직 새로 배우는 내용은 없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해보셨던 부분이니까 이런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뭐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조금 있었죠, 그렇죠? 행렬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가 처음으로 배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어떤 뭐 행렬을 숫자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만 어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산도 잘 정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연산에 대해서 좋은 법칙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런 항등원 역원에 대한 거예요. 항등원 역원에 대한 거. 그래서 실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뭐냐라고 하면은 어떤 새로운 숫자에 대해서 항등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실수를 예로 들면은 어떤 실수를 하나 가지고 왔을 때 여기에다가 뭐 어떤 숫자를 더해야 똑같아지느냐. 여기서 네모는 당연히 항등원도 이 숫자 안에 들어있는 애여야만 하겠죠. 그래서 어떤 숫자를 더했을 때 그대로 유지가 되냐, 자기 자신과 같아지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0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고, 그러면 덧셈에 대한 역원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여기다가 뭘 더하면은 항등원이 되겠느냐라는 게 역원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역원도 이 실수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가지고 와야겠죠. 갑자기 실수보다 더 큰 쪽에서 뭐 역원을 갖고 온다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는 어떤 연산이 닫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연산을 했을 때 그대로 그 집합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뭐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뭐 어떤 숫자를 곱해야 자기 자신이 되냐 하면은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숫자를 곱해야 그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냐라고 하면은 역수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다만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역원을 생각을 했었죠. 이거 다 고등학교 때 한 내용들이니까. 다만 우리가 조금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찾은 요 항등원 역원들이 여전히 실수에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겠죠. 근데 뭐 당연히 실수에 있으니까 더 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복소수로 확장을 해서 이제는 실수가 아니라 만약 복소수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달라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0을 더하면은 자기 자신이 될 거고 마이너스 a를 더하면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로 확장을 하더라도 이 a가 이제 실수가 아니라 좀 더 커져서 복소수인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고 덧셈에 대한 역원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곱셈을 생각을 해보니까 뭘 곱해야 자기 자신이 될 거냐라고 하면은 여전히 1이기는 한데 곱셈에 대한 역원을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냥 a가 복소수인데 a분의 1이다라고 쓰면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소수를 이렇게 실수 두 개로 나타낼 거니까, 아니 이렇게 나타낼 거니까 여기다가 뭘 곱해야 1이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쓰면은 사실 뭐 틀린 건 없죠, 그렇죠? 뭐 맞긴 하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은 조금 찝찝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뭐가 좀 찝찝하냐면
우리가 얘가 여전히 여건을 생각했을 때 그 집합 안에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복소수 안에 있어야만 해요. 근데 우리가 복소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그냥 이런 뭐 실수 두 개가 있을 때 뭐 이런 걸로 나타내는 것만 복소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여기서 이 두 개의 숫자는 당연히 실수여야 되고. 근데 얘를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런 꼴은 아니죠, 그렇죠? 어떤 뭐 실수 두 개의 꼴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분모의 유리화, 뭐 실수에 대해서도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나타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뭐 책에는 우리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안 배운 것처럼 차근차근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의 혈례복소수를 곱해서 혈례복소수를 굳이 곱한 이유는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니까 아 이제는 어떤 두 개의 실수들로 나타나죠. 그렇죠? 얘랑 뭐 더하기 뭐 i 이런 꼴로 나타나니까 아 이제는 이제 얘가 복소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왜 하냐 뭐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을 될 수 있긴 하지만 뭐 그것들 중에 하나로는 뭐 곱셈에 대한 복소수를 생각을 했을 때 곱셈에 대한 여건을 생각을 하려고 보니까 x 플러스 i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쓴 게 진짜 복소수가 되냐 뭐 복소수보다 갑자기 더 큰 숫자가 더 큰 집합 안에 속해 있는 뭔가가 뭐 나타나진 않겠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얘가 정말로 복소수에 있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분자분모의 켤레복소수를 곱하고 나면 아 얘는 이제 복소수에 있다고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복소수를 가지고 왔을 때 물론 여기서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0이라는 거는 빼야겠죠, 그렇죠? 0이 아닌 복소수에 대해서는 곱셈의 여건이 잘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지만 수학을 좀 많이 배웠으니까 또 존재성 얘기할 때 같이 나오는 질문은 유일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방금 어떤 A라는 실수에다가 뭘 더해서 A가 여전히 유지가 될 거냐 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0 하나밖에 없냐 0 말고 혹시 다른 어떤 숫자가 있어서 걔를 더해도 여전히 A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뭐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유일하게 잘 결정이 되고 방금 했던 얘기들도 다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테니까 항등원 여건 다 유일하고 실수에서도 유일했고 복소수에서도 유일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책에서 좀 뭐 복잡하게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빨리 넘어가도 괜찮겠죠. 지루할 테니까. 그래서 뭐 방금 잠깐 얘기했었던 뭐 실수부라든지 허수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실수부는 이렇게 리얼 파트 앞에 두 글자를 따서 R2라고 많이 표시를 하고 허수부도 이미지너리의 I 앞에 두 글자를 따서 IM으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복소수를 실수부, 허수부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하니까 2차원 실수, 2차원 평면에 대응이 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위상 수학을 이제 조금 더 배우고 나면은 이제 요 등호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할 텐데 두 개의 지금은 어떤 숫자들의 집합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다 뭐 벡터 공간, 뭐 위상 공간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은 복소수라는 공간과 이 R2라고 표시한 이 공간이 정말로 똑같느냐, 똑같으면은 어떤 센스로 똑같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위상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 배우실 예정이기도 할 테니까 그 부분은 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복소수를 가지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할 테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 복소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서를 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어떤 실수를 하나 가지고 왔을 때 세 가지가 반드시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성립을 합니다. 이 세 개는 어떤 실수를 가지고 와도 그 실수는 요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만족합니다. 걔가 0보다 크든지 걔가 0이든지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0보다 크든지 이런 것도 막 집합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은 이제 이 대소 관계에 대해서도 막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뭐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많이 했을 테니까 그냥 이 부등호가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부등호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들에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가지고 와도 이거를 만족을 하고 우리가 이 오더라고 얘기한 부분 어떤 거에 대해서 오더링을 줄 수 있다. 아니면은 뭐 오더가 잘 순서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순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왔을 때, 두 개의 실수를 가지고 왔을 때 걔네가 뭐 요 셋 중에 하나가 성립한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어떤 숫자가 0이랑 비교해서 뭐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라는 거는 결국 두 개의 숫자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실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립했던 성질들이 복소수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복소수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cannot be ordered라고 쓰는데 뭐 사실 이렇게 쓰긴 하지만 약간은 불친절한 문장일 수 있는데 순서를 사실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사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뭐 어떤 두 개의 숫자를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끼리 차례대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뭐 이렇게 두 개 뭐 영어 단어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사전에 나올 거냐. 그러니까 사전 혹시 뭐 영어 사전 같은 거 종이로 된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전을 찾으려고 보면은 그 앞에서부터 찾죠, 그렇죠? A에서 먼저 찾고, 그다음에 A에서 들어가서 보면 A부터 시작하는 거 있고, A, B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어서 얘보다는 얘가 뒤에 있고, 그래서 A, B 쪽으로 가서 다시 또 A, B, C 이쪽을 찾고, A, B, C, D 찾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는 거를 우리가 사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사전에 먼저 나오느냐로 대소 비교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사전도 보면은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뭐 뭔지 모르겠는데 뭐 A 어쪽으로 시작을 할 거고 제일 사전 마지막에 있는 숫자 단어는 Z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대로 순서를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둘 중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뭐가 더 앞에 오냐라고 하면은 얘가 더 앞에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서는 확실한 건 아니니까 점선을 뭐 얘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장점은 그냥 이런 얘도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벡터로. 그래서 순서쌍끼리도 하나씩만 있으면은 그거는 진짜 대소 비교가 돼요. 얘는 그냥 실수 하나니까. 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소 비교 잘 되는데 얘네들도 억지로 이런 식으로 대소 비교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거의 단점은 좋은 성질들을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혹시 이렇게 필드라는 말 대수학 근데 체라고 혹시 네. 그래서 여기서 그 3학년 2학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필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책에서 필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서 뭐 그렇지만 필드가 뭔지 알고 계시니까 뭐 그룹 뭐 링 뭐 이런 필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이
순서가 있는 필드를 뭐 그냥 말 그대로 오더드 필드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사전식으로 순서를 주면은 순서가 되기는 하는데 좋은 뭐 성질들을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좋은 성질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을 텐데, 이렇게 억지로 순서를 주면 줄 수 있는데 좋은 성질들을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좀 무책임 있게 캣낫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방금 얘기했던 얘기들은 뭐 여러분 혹시 뭐 수학의 기초에서 뭐 집합론, 뭐 수리 논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이런 내용들 좋아하시나요? 수리 논리, 집합론 이런 거 혹시 액시옴 오브 초이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왜 웃으시죠? 아, 네,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뭐 GFC 뭐 공리계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저도 잘 몰라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수업을 듣긴 들었는데 이런 것들에 관심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거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저도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선택공 뭐 뽑을 네, 별로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뭐 좀 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복소수체라고 부르는 거는 순서를 줄 수가 없다.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좋은 순서를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뭐 순서에 대해서 뭐 더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잠시 흘려들어도 좋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1.2랑 1.3에서는 복소수를 아까까지는 그냥 숫자로 인식을 했다면, 그래서 복소수 가지고 뭐 연산도 하고 항등원 역원도 찾고 어떤 계산에 초점을 뒀었다면은, 얘는 복소수를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뭐 말로 좀 복잡하게 해서 기하학적이지 어떻게 그림으로 잘 나타낼 수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건데, 어쨌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복소수는 실수 두 개의 순서쌍으로 구성이 되니까, 우리가 2차원에 대해서는 XY 좌표계에 나타내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뭘 알고 있냐면 극좌표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 직교좌표계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고, 또 극좌표도 미적분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테니까 그 부분 이제 복습을 하는 셈 치고, 그래서 어떤 복소수가 있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이런 R2 플레인에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실수축, 뭐 Y축은 허수축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복소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벡터의 그 복소수의 크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도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런 뭐 복소수의 크기도 뭐 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저 복소수 Z를 x 플러스 IY라고 얘기를 했을 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우리가 크기로 얘기를 하고, 기준점이 원점이어서 그렇지 두 벡터 사이에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낼 때도 우리가 얘를 그냥 뭐 요 벡터의 크기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래서 두 복소수 사이의 크기도 우리가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모듈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앱솔루트 밸류라고 뭐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복소수의 크기라든 뭐 크기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기호로는 똑같이 이 절대값 기호를 나타내서 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도 어떤 실수부는 당연히 이 복소수 크기보다 작을 거고, 허수부의 크기도 복소수 원래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이것도 뭐 굳이 뭐 증명을 해도 되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이 삼각형을 생각하면은 뭐 빗변의 길이가 이 밑변이나 높이보다 작아지진 않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일 거고, 이것도 여기 나와 있는 요 표현도 써놓고 보면 맞는 거는 알죠, 그렇죠? 왜냐면 우변을 우리가 이렇게 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은 거니까, 뭐 왼쪽을 잘 정리하면은 오른쪽이 나올 거고,
오른쪽을 잘 정리하면은 왼쪽이 나올 텐데 보통 한 가지 방향은 좀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요 거를 뭐 증명하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변을 잘 정리해서 좌변이 된다라는 거를 보이겠죠. 그러니까 z가 x 플러스 iy니까 여기다가 켤레 복소수 얘기를 안 했지만 알고 계죠. 허수부 부호를 바꾼 거. 여기다가 켤레 복소수 얘를 더하는 거를 2로 나누면은 x가 된다 라고 해서 지금 방향성을 뭐 굳이 따져보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한 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로 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잘 할 수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잘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런 관계식도 있다. 뭐 비슷하게 y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밑에서 어떤 복소수상에 표현된 직선을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거냐. 우리가 R2에서 그러니까 XY 좌표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냥 R2에서 직선의 방정식 쓰라고 하면은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쓰겠죠. 근데 얘를 이제 복소수 평면에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X는 어떤 Z라는 복소수가 있을 때 이거의 실수부로 나타나질 거니까.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R2에서 XY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요거를 복소수상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이제 더 이상 XY는 쓰면 안 되니까. 왜냐면 XY는 이제 Z의 실수부, 허수부가 되니까. 이제 얘를 굳이 써보면은 얘는 이제 XY라는 이름 대신에 어쨌든 Z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방금 얘기한 이제 요 관계식들을 이용하면은 나타낼 수가 있죠. 실수부는 x를 어떤 복소수가 있을 때 그거의 실수부를 어떻게 그 복소수 자체 그 z로 나타낼 거냐 하면은 요런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y를 z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뭐 조금 길게 얘기했던 요 등식에 대해서 왼쪽이 오른쪽이랑 똑같다는 거는 잘 아는데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른쪽이 왼쪽이랑 같다라는 거는 그냥 전개하면 할 수 있는데 왼쪽이 오른쪽이랑 같다라는 거 얘기할 때는 뭐 조금 힘들 수가 있겠죠. 뭐 그렇지만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등식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요 관계식도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냥 x, y 뭐 실수부를 어떤 z라는 x 플러스 y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의 실수부를 나타내고 싶다. 아니면 허수부를 z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켤레복소수를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연립방정식 같은 거니까. 얘랑 얘는 사실 두 개는 당연히 다른 숫자죠. 근데 다만 표시를 z바로 z랑 되게 연관이 있는 것처럼 표시해놔서 그렇지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숫자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벡터 공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테니까 뭐 별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R2를 생각하면은 이거의 차원은 2고 뭐 당연히 2차원이고 기저가 두 개가 필요하죠. 기저가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x, y가 필요하다. 뭐 그 얘기는 x, y만 있으면은 R2에 있는 모든 뭐 점이나 벡터들을 다 x, y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복소수 c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몇 차원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 질문에는 잘 정의가 된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를 우리가 벡터 공간 이런 거 얘기할 때는 필드가 뭔지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얘를 지금 이렇게 C로 표현을 했죠. 만약에 C2로 생각을 해보면은 복소수 개수를 복소수로 생각을 할 거면 얘는 2차원이 될 거고 만약에 개수를 실수로 생각을 할 거면은 4차원이 될 겁니다. 그쵸? 기저를 뭐로 고르는 기저가
기저에 붙은 그 개수들이 실수냐 아니면은 복소수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제 C를 이제 실수 개수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지금 우리는 얘를 이런 좌표 평면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2차원이 될 테니까 숫자가 뭐 대충 2개가 필요할 거예요. 뭐 요런 애들. 그래서 Z랑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Z랑 Z바가 어떻게 보면 한 숫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얘네 둘이 당연히 당연한 얘기인데 다른 숫자다. 그래서 얘네 가지고 이제 요런 계산을 해주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나타낸 요 R2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복소수로 바꿔놓으려고 보니까 x랑 y를 다 z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한 게 이렇게 될 거고, x랑 y 자리에 그러니까 요 표현들을 넣은 것 뿐이고, 이거를 양변을 잘 전개하고 z랑 z바로 묶으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놓고 보니까 이제 얘를 일반화해서 적어야겠죠. 좀 더 깔끔하게. 그래서 z 앞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거를 A, B, C는 원래부터 실수인 애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얘를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죠, 그렇죠? 왜냐면은 뭐 직선의 방정식도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인다 라고 하면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요런 꼴로 나타났다. 그쵸, 상관없죠, 그쵸? 왜냐면 얘를 그냥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쓴 것 뿐이지. 근데 만약에 요거를 B제곱으로 쓰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B제곱으로 쓰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왜냐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만 나타낼 테니까. 그래서 음수가 되는 경우는 표현을 못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안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썼죠? 3b-2였 이렇게 쓰면은 얘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얘를 대표하는, 그래서 얘도 비슷하게 그냥 아무 복소수나, 얘도 왜냐면 복소수고 얘는 실수니까 얘를 그냥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뭐 얘는 실수니까 얘는 실수여야 되겠죠, 적어도. 그래서 얘는 적어도 실수여야 되는 건 맞는데, 알파 베타가 임의의 복소수여도 되냐, 임의의 복소수여도 얘는 직선을 잘 나타낼 거냐 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을 요렇게 썼는데, 지금 잘 보면은 개수 사이에 개수가 얘네 두 개가 완전히 서로 좀 표현이 애매하긴 하지만 완전히 독립된 숫자들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면 얘네 둘은 특정한 관계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켤레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임의의 복소수라고 쓰면은 안 되고, 베타는 알파에 항상 켤레 복소수로 얻어진다라고 써야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경우에만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혹시 조금 의심이 가는 분들은 그냥 임의의 알파 베타에 대해서도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저 임의의 복소수라고 가정을 하고, 뭐 이 감마가 실수인 거는 다 동의를 하실 테니까, 그래서 얘는 뭐 실수 그냥 이렇게 놓고 x, y로 묶어보면은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안 나와요. 왜냐면 두 직선의 어떤 계산을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요. 감마도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하나의 직선만 나타내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이것도 잘 다시 정리를 해서 얘가 정말로 하나의 직선이 될 거냐, 한 직선만 나타낼 거냐 하면은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A, B, C, D가 뭐 이것 다 얘네들의 개수로 해서 2차 정사각형을 만들고 뭐 행렬식 뭐 이런 거 따지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운이 안 좋으면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 하나만 나타낼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은 얘네 두 개가 겹쳐져서 이렇게 직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아 얘네 두 개가 완전히 서로 다른 복소수면 안 되겠구나. A, B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어야만 이렇게 직선이 하나가 되겠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좀 더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자세하게 얘기한 거고, 그냥 여기서 이거 보고 요관계식 찾아내는 거는 괜찮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은 뭐 이런 식으로 잘 나타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뭐 복소수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많이 쓰는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럼 직선 했으니까 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xy 평면에서 뭐 중심이 a, b고 반지름 r자리인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써진다는 거 뭐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고, 이거를 복소수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근데 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넘어가는 대신에 그래도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뭐 복소수에 대해서 이런 제곱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제곱이라고 해봐야 뭐 이런 거 전개하는 거, 우리가 실수해서 전개 많이 했는데 이것도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한 번만 더 뭐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복소수에서 절대값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 켤레 복소수 곱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은 뭐 나중에 문제 풀 때라든지 뭐 증명할 때 되게 요긴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켤레 복소수 쪼개지는 것도 제가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과정들은 당연한 거긴 한데 마음속으로 늘 생각은 하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얘가 뭐 굳이 이렇게 되고 켤레 복소수는 이렇게 위에 바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시험 때 안 썼다고 감점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감점을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왜냐면 당연한 거니까 뭐 이런 것까지 증명을 하긴 그렇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요 과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뭐 깐깐하게 채점을 한다고 해서 뭐 이런 것까지 안 썼다고 감점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은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전개하면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뭐 복소수 전개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더 뭐 자세한 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해석학을 배우시면서 부등식 가지고 막 뭐 증명하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잘 성립하는 거, 뭐 이런 부등식이 잘 성립하는 거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실 테니까 뭐 실수해서 성립했었던 내용들인데 뭐 복소수에서도 여전히 잘 성립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특히 첫 번째 부등식은 우리가 되게 많이 써서 잘 알고 있는데 마지막 거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도 손이 잘 안 갈 때가 많아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근데 뭐 종종 얘도 요긴하게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 요 두 개 삼각부등식이라고 부르는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뭐 책에 예제가 하나 있긴 한데 이거에 뭐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를 한번 찾아봐라. 뭐라는 뭐 복소수 크기가 2인 복소수에 대해서 이거 역수를 물어봤으니까 사실 그냥 이거에 요 두 개 숫자 찾아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숫자를 뭐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 누구는 이거를 뭐 10으로 좀 뭐 예를 들어서 10으로 좀 샤프하게 찾을 수도 있고, 누구는 그냥 대충 러프하게 1000 정도로 찾아도 되고, 뭐 우리가 완전히 막 옵티멀하게 딱 찾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적당히 부등식을 잘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쉬운지 생각을 해보면은 오른쪽이 좀 더 쉽겠죠. 그게 제 생각에는 저는 이쪽이 좀 더 쉬운 게, 왜냐면은 이 두 가지 부등식 중에 뭐가 더 손이 잘 가냐, 뭐가 더 익숙하냐라고 물으면 저는 첫 번째가 좀 더 손이 많이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얘도 세 개가 들어있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다 뽑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 이렇게 될 거니까 16 더하기 6 더하기 1에서 23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주로 조금 잘 손이 안 가는 부분은 요 반대쪽, 이게 왼쪽,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라는 질문인데, 요 두 번째 있는 부등식을 잘 보면은 제가 지금 3개짜리긴 하지만 이렇게 써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는 이렇게 될 거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위아래로 이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 찾는 문제들은 그냥 복소수의 성질이라기보다는 부등식을 잘 이용하면은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되고, 그다음에 1.4는 괜찮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네. 마지막 줄에 7, 5. 근데 얘는 제가 좀 대충 썼는데, 얘를 플러스 1로 써야 돼요. 네, 왜냐면 z가 그냥 2가 아니라 절대값이 2인 애니까. 네. 그래서 이어서 얘가 7이니까 마이너스 7, 이거를 쓴 겁니다. 네. 처음에 네. 여번 표시인 거. 네, 이거는 책에서는 이거의 뭐 역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얘가 절대값 크기 취한 거니까 실수여서 그냥 이게 분의 1입니다. 분의 1 한 건데, 어차피 이거 분의 1 찾으면은 얘네 뒤집어 주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요걸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산하는 것도 되게 뭐 쉬워 보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뭐 엄청 쉬운 건 아니고, 나중에 증명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숫자로 써서 그렇지 나중에는 문자로 할 때는 여기서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쓰이니까, 이런 계산들도 여러분들이 부등식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들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거 뭐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두 개의 복소수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네. 뭐 나는 잘 못 믿겠는데 싶으면은 그냥 Z1 이거 여기다가 뭐 A1 뭐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해볼 수도 있고, 아까 이렇게 절대값 이런 거 나오면은 얘가 켤레 복소수의 곱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은 저거 제곱을 해보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데 제 쪼개진다라 그랬고, 뭐 이 과정도 다 생략을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교환 법칙 잘 성립할 거니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크기는 다 양수니까 여기 제곱해서 제곱 다 그냥 떼도 되겠죠. 마이너스 붙는 거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같아지니까 뭐 이거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Z 제곱의 크기는 Z 크기의 제곱이랑 같다. 뭐 이런 거 얻을 수 있겠죠. 이거 제곱으로 쓰긴 했지만 뭐 귀납법 같은 거 쓰면은 n 제곱까지도 다 확장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쓰려다 말았던 게 얘는 같은 거죠. 그렇죠? 이거를 뭐 부등호로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해도 틀리진 않는데 그래도 얘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같은 거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뭐 이렇게 예제 같은 거 풀 때나 아니면 가끔 말하다가 뭐 실수하는 이렇게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계산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뭐 저도 계산 실수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저 너무 제가 했던 계산 믿고 나는 맞게 풀었는데 저 사람이 맞겠지 싶어서 그냥 믿지 마시고 제가 뭐 실수하는 것 같으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Z4 빼기 절대값 3 아, 네. 마이너스 1에서 다음 부등으로 넘어갈 때 저렇게 해주셨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네. 빼기 부분의 절대값이 더 커진다고 해서 저 절대값 다음으로 넘어가는 부등호가 참인가요? 아, 네. 여기 좀 더 자세히 써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이거 보면 되겠죠? 네. 네. 아니면은 여기서 얘는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고 얘는 아까 2라 그랬으니까 16일 거고, 근데 잠깐 얘를 먼저 보니까 얘는 기껏해야 7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7 이하니까 16이랑 얘랑 비교하면 항상 양수가 되니까 얘는 절대값 이제 얘를 빼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7 이하였으니까 얘는 9 이상이 된다. 네. 약간 여기서 요 절대값이랑 이 절대값이랑 조금은 다른 절대값인 거죠. 얘는 복소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절대값인 거고 얘도 어쨌든 실수의 크기긴 한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에서 절대값하는 그 부호 떼는 숫자의 크기만 보는 그거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괜찮겠죠. 네. 다음에 지금까지는 어떤 복소수를 xy 평면에 나타내는데 우리가 2차원 평면을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이 극좌표로 나타내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죠? 뭐 처음 수업을 하는 거니까 너무 또 다 채우면은 그래서 복소수 극좌표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것만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복습이라고 해봐야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어떤 XY 평면에 점 하나 찍으면 얘를 극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라 그랬는데 극좌표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랑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잰 각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만 있으면은 XY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극좌표로는 뭐 R 세타, R 세타로 표현을 하고 또 얘네들 사이의 관계식도 같이 기억을 해줘야겠죠. 이런 관계도 있고 R도 XY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책에 뒤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각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극좌표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만약에 여기 뭐 45도에 뭐 4분의 파이에 뭐 길이가 1인 이런 점이 있는데 얘를 뭐 1,4분의 파이로 나타내고 얘를 뭐 XY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될 텐데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좀 당연한 방법이긴 한데 얘를 2파이 더해서 한 바퀴 더 돈 거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4분의 파이에다 2파이 더한 것도 여전히 똑같은 값을 줘요. 똑같은 좌표를 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타를 R은 어차피 복수수의 크기니까 우리가 지금 XY라고 X, Y라고 쓰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R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수수의 크기고 얘는 그냥 복수수의 크기인데 얘를 우리가 편각이라고 부릅니다. 아규먼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편각은 사실 뭐 값을 막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로 유일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죠. 뭐 대표값을 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대표값을 정하기 위해서 쟤를 마이너스 파이에서 등호를 어디다 아무 쪽에나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편각을 기호로는 아규먼트 Z의 아규먼트라고 해서 ARG라고 쓰는데 그 실수부 허수부처럼 뭐 이것도 뭐 고등학교 때 배우지만 않았다 뿐이지 뭐 미적분학 시간에서 뭐 아규먼트란 얘기를 안 하긴 했어도 그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아규먼트가 다 2파이의 정수배만큼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4분의 파이를 생각하면은 4분의 파이에다가 어떤 정수배만큼 2k 파이, k가 정수인 이거 다 생각을 해도 돼서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이것들 중에서 대표값을 정하자. 그러니까 구간 2파이 안에 있는 것만큼 2파이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정하면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2파이씩 건너뛰는 애들만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것들 중에 우리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있는 애들을 하나 대표값으로 정하고 얘를 principal value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뭐라고 부르죠? 주편각이라고 부르나요? 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극좌표에서 배웠던 거에 비해 하나 더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가 극좌표 나타낼 때도 뭐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얘를 극좌표로 나타내라 하면은 보통 1,4분의 파이를 적지 이런 거를 적는 사람들은 많이 없겠죠. 갑자기 2파이를 더하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대표값을 하나 그냥 우리가 친숙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있는 애를 하나 고르는 작업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뭐 책에 좀 자세하게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막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들을 오늘 좀 많이 안 풀었었는데 뒤에 보면 예제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 계산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한번 미리 해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진도 좀 나가기 전에 책에 있었던 내용들 이거 한 번 더 얘기하고 예제 몇 개 풀어보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